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이 최재형 만난 윤석열 원팀 멀어지나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원팀을 도모하기 위해 한 자리에서 만났고 네. 이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특정 인사에 대한 특정 지역 공천을 좀 요구했다, 합류의 조건으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윤 후보가 오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 이 오후 5시쯤 만나서 40여 분 동안 좀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우리 당의 경선 후보님들하고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이 공식 후보를 하여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전략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을까요?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네. 네, 윤 후보가 전하기를 최 전 원장은 홍 의원과 이런 얘기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 공천에 대해서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우리 원장님은이라고 친근하게 칭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부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식 후보, 당의 공식 후보인 자신을 조건 없이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뜻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 전 원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종로 출마권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홍 대표가 뭐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어요. 좀 당사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홍 의원의 요구라는 점을 밝히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 나를 추천한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네. 홍 의원이 또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한 점이 이 윤석열 후보랑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한 걸까요? 네, 이날 두 사람이 만날 호텔에서는 사실 네.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 원장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으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오기로 한 또 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제안한 거야라고 제가 사실 선대본부 관계자에게 직접 좀 확인을 요청을 네. 했어요. 근데 네. 정확한 내막은 사실 내부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바로 그 호텔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직접 찾아간 점, 네. 그리고 그 종교 행사에 권성동 의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권 의원이 직접 참가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은 아무래도 윤 후보가 측근들을 통해 최 전 원장을 먼저 접촉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이 종로 전략 공천이 본인 뜻입니까? 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 전 원장은 내 뜻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의원은 왜 최 전 원장 본인도 딱히 원하지 않은 종로 전략 공천을 얘기를 한 걸까요? 네, 홍 의원은 일단 최 전 원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일종의 빚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떤 빚이냐라고 시청자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당내 경선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최 전 원장이 일찍 떨어지면서 이 탈락한 후보들이 남은 후보들에게 다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추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박진 의원, 하태경 의원은 모두 윤 후보 쪽으로 간 상태였고 반면
최재현 전 원장과 안상수 전 시장 등이 홍준표 의원 캠프로 와서 끝까지 일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 전 원장은 윤측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이걸 그랬었죠. 깨고 본인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빚이라는 표현을 홍 의원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 역시 최 전 원장과 이 공천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고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이 최 전 원장이 그 자리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이 공정을 상징하는 종로에 최재형이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라면서 최 전 원장이 싫다면 그만이라는 소감을 본인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약간 홍준표 의원이 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약간 좀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홍준표 의원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 최 전 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둘만 만난 거잖아요. 본인을 빼고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게 내가 이 종로 전략공천을 얘기했는데 나 빼고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지금 팩트 체크하려고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원장 만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 의원 네. 사실 여기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다만 자꾸 본인과 윤 후보 사이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은밀한 대화가 좀 네. 이런 식으로 공론화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긴 했거든요. 이 내용을 입장을 보시면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됐다. 하지만 네. 두 사람이 만나서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어떻게 국정 논의를 하냐.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냥 추천을 초청을 한 건데 그걸 네. 마치 합류 조건처럼 둔갑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고 밝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SNS 글을 하나 더 올렸거든요. 여기서 네. 보면은 이 뒤에 윤핵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계속 윤핵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때 설마 그럴리라 하곤 했는데 네. 실제로 자신이 당해보니 참 음흉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에 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선대위 고문은 없던 일로 돼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은영미 위원님 그러면 이 홍준표 의원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명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합류하기가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스타일 국인 셈이 됐어요. 공천 뒷거래를 한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네. 그러니까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공천 거래도 무산이 거부당한 셈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합류하기가 쉽지 않죠. 스타일까지 구겼는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손해냐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2030 지지층이 업고 있는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원팀이 돼서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거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공정과 상식인데다가 이미 홍 의원 만나기 전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관위를 설립해서 공관위를 만들어서 종로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 네 곳은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룰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뒷거래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홍 의원이 원팀이 돼주는 것이 좋지만 거래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홍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통 크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어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자신의 추후 정치적 입지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공개가 돼버려서 구태 정치인으로 뒤늦게 이제 다시 이제 이미지가 나빠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선대위 합류를 만약에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대선에서 이겼거나 졌거나 국민의힘이 이기면 이긴 대로 또 안 도와줬다. 지면은 진 대로 너 홍 때문에 의원이 안 졌다, 도와줘서 졌다. 얘기가. 이런 사실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구태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더 씌워져 있고 그래서 홍 의원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대선 전에 돌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 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은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 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이 말씀드린 거라는 점 좀 정정을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비판한 이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가 이견이 있으면 우리끼리 얘기해서 내부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왜 공개해? 약간 그러니까 뭐 요즘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 왜 나를 바보 만들어? 약간 이 느낌이에요.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글쎄 이제 정치인들의 이런 중요한 그 만남 같은 경우에 아마 홍준표 의원이 더 잘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개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를 이제 갓 시작한 분이고 네. 또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네. 더군다나 이게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윤영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미 이제 전략 공천을 종로는 하고 나머지는 이 경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후보들 뛰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특정 인사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당내에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홍준표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이야기가 당연히 아마 다 알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외로 지금 파문이 커져 버렸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끼리 이야기한 건데 왜 그걸 공개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아마 홍 의원도 이게 다 공개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이 공천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재보궐선거 5군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내 분란이라서 사실 이게 대선 일하고 똑같은 날 치러집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아예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이 일어날 경우는 네. 사실은 대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 집중할 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홍준표 의원이 좀 잘못 접근을 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어떤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누구를 해달라. 그것도 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파문이 커진 만큼 이건 홍준표 의원이 어떤 식이든지 이거는 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아마 홍준표 의원이 이 내가 한 제안이 공개될 줄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거듭 반복해서 오만방자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사실 대선에 가려져 있었던 게 이 재보궐선거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긴 합니다만 대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무려 5곳에 이 달하는 이 재보궐선거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재보선이 지금 총 5곳에서 열려요. 그중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게 2곳이죠. 이 서울 종로 그리고 대구 중남구 부분인데 이 윤석열 후보 공천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럼 유호정 기자 이 원칙대로 해서 재보궐 이 공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방침이 정해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에는 전략 공천을 하되 네. 나머지 4곳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대구에도 전략 공천을 요구하면서 좀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어차피 정치 지도자 간의 대화에서 뭐 어떤 대화도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경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당원들 간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공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아마 관계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선을 앞두고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당내 내분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이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방침이 윤석열 후보와도 논의된 내용이냐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거의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고 후보도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공천 잡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논의하려던 어제 최고위도 좀 수년된 상황이거든요. 의견 조율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이 공천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에서 무슨 무공천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당원 당규 개정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4월이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는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했을 경우 네.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개정을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결국에 공천을 했었죠. 네. 그 결과 비판 여론은 물론이고요. 선거도 패하면서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신뢰를 잃게 된 계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원 당규 바꾼 거다. 무공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뭐 검토해야 한다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후보가 직접 무공천 가능성도 시사를 한 건데 네. 이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런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후보 입장에서도 지역에 공천을 내지 않는 게 과연 지역 민심에 그러니까 본인 대선에도 유리할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결국 네. 어떤 결정이 대선에 유리할지 또 그 결정이 언제 나오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될지까지도 민주당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공천이라는 게 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정말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이 그런 일입니다. 특히나 이 서울 종로라고 할 때는 저희가 뭐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무공천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일단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가 세 곳입니다. 청주 네. 상당, 경기 안성, 서울 종로구 이렇게인데 일단 안성과 청주 상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각 네.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인데요. 다만 이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선에 도전을 하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거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있는 이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도 두 곳의 귀책 사유가 있는데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왜 안 내냐? 이런 반발도 있고 또 종로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징성까지 고려를 하면 종로까지 무공천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의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네. 그런 반면에 또 결국에 대선에 유리한 게 무공천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 김동연 후보를 네.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자라는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김동연 후보는 뭐 서울 종로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아까 이 요정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 무공천, 뭐 그래도 공천해야 된다. 이 당 내부의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무공천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공천에서 좀 러닝메이트가 있는 게 나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누누이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대선 후보 확정되기 전에부터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번에 입장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는 그대로 그 입장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네. 이제 김동연 후보를 뭐 종로에 출마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시하는 얘기예요. 대권 후보로 제3지대를 지지율과 상관없이 뚜벅뚜벅 가겠다고 한 입장에서 종로 지역구 의원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무시하는 얘기고 김동연 후보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도 초반에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 양보에 문재인 후보한테 2012년에 그 단일화를 그냥 포기하는 바람에 철수라는 이미지가 붙어버렸잖아요. 네. 김동연 후보 지금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대권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서 삼지대를 꿋꿋이 가겠다.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뭐 지역구로 나온다 이런다면 아마 국민들이 되게 실망할 거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점에서 김동연 후보는 그냥 뚜벅뚜벅 가시는 게 맞다고 당연히 종로 출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해왔던 대로 무공천,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무공천 입장이라면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말 저 말 바꾼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마저도 그동안 해왔던 말을 또 바꿔버리면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안 바꾸는 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대로 해왔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께서는 이 그동안 무공천을 얘기해 왔었던 만큼 이번에 만약 공천을 하면 오히려 이 말 바꾸기 비판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